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20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연력학체 2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평형, 그 다음에 산염계 평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배웠었죠? 그때 생각이 안 나네. 산염계 평형이랑 그 다음에 완충용액까지 배웠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게 그 엔트로피 자유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화학 1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웠었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 1이죠.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갖고 물리학 1이라고 되어 있나요? 물리학 1에서도 배우고 물리 2에서도 배워요.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물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게 조금 그 귀에 익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화학 1만 들었던 친구들도 귀에 익을 거고요. 단지 이제 이 장에서는 물리에서 그냥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웠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서 조금 더 나아가갖고, 그러니까 화학 1에서 앞에 1학기 때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갔고, 자연현상에서 어떻게 반응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게 엔트로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엔트로피를 말하기 위해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 엔트로피의 계산,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및 1, 자유에너지 및 평형 반응의 진행이라고 수업을 나올 겁니다. 이 수업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학과나 아니면 화공과, 재료과에 가면은 2학년 때 이제 물리화학이라는, 그러니까 화학과에서는 물리화학, 뭐 화공과에서도 뭐 물리화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연력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1년 내내 배울 거예요. 그거에 기초되는 거니까 잘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를 하기 전에 연력학 제1법칙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말한 이제 앞에서 이 책에서는 내부 에너지를 E라고 표시를 하는데, 뭐 다른 책에서는 U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 책에서는 E라고 표시했으니까 델타 E는 Q 플러스 W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죠. Q 플러스 W고, 또는 뭐 다른 책에서는, 그 물리책에서는 델타 U는 Q 마이너스 W라고도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요 그 방향, 요 플러스냐, 델타 E는 Q 플러스 W나 델타 E는 Q 마이너스 W냐 라고 했을 때, 이거 책을 쓰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화학과다 또는 화공과다 이러면은 그 반응하는 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이 압력을 가해 갖고 이렇게 압축이 됐어요. 그러면은 압력이 가해져 갖고 피스톤의 부피가 줄어들었다 가면은 화학과나 화공과 입장에서는 이 피스톤 안에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졌으니까 에너지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당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당했다라고 해서 Q가 늘어났다라고 됩니다. 그런데 기계과나 아니면은 뭐 전기과 이런 데에서는, 역학을 하는 데서는 내부 에너지보다는 밖에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얼만큼 E를 뽑아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씁니다. 그래서 델타 E는 Q 플러스 W라고 그러고 Q 플러스 W라고 되어 있고, 이 W는 지금 화학과 입장에서 쓰고 이 실버버그 교수님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또 내부 에너지 E라고 표시 안 하고 U라고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책으로 보면 델타 E는 Q 플러스 W다 라고 되어 있고, Q는 이제
그 열이죠, 열. 그 다음에 W는 에너지라고 돼 있고, 밑에 보면은 T2의 우주, 그러니까 토탈 엔트로피죠. 토탈 엔트로피는 2의 개, 그러니까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더하기 서라운딩의 에너지가 합친 게 토탈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내부 에너지는 시스템 플러스 서라운딩, 그러니까 개와 주위를 합친 게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변화량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델타라고 표시하면 토탈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0이 될 거고, 델타를 붙이니까 0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주위를 서라운딩을 이제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밑에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결국은 토탈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결국은 변화량을 빵으로 볼 수 있고, 개에서 준 에너지는 개에서 준 에너지는 서라운딩, 주위에서 받은 에너지와 같고, 반대로 내부에서 준 거는 받은 거는 이 말이 헷갈리네요. 이거 좀 예를 들게요. 이렇게 지금 제 이제 커피 컵인데, 시스템이 이제 이게 내부라고 하고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서라운딩이 밖이죠. 근데 내부 토탈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만약에 제가 외부에서 열을 주면은 에너지가 뺏기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 이제 시스템이 열을 받아갖고 흡수하면 여기 있는 컵에 있는 열은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컵에 있는 에너지가 뺏기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서라운딩에 있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토탈 이제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름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연력학 제1법칙에 한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폰테니어스 체인지라고 돼 있고, 스폰테니어스 체인지가 결국은 개의 자발적 변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시스템의 자발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자발적 변화가 개의 외부로부터 계속적 에너지 공급 없이 특정 조건 하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개 시스템에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방향이 가겠죠.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 요거죠. 요 컵에서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뜨거우니까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안에 있는 컵에 있는 열량이 공기 밖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스템에 있는 열은 감소되고 서라운딩에 있는 열은 이제 증가하겠죠. 그러면 연력학체의 1법칙에 의해서는 토탈 에너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열량은 보존이 되겠지만, 얘가 밖에서 안으로 열량이 가는지 안에서 밖으로 열량이 가는지는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겠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연력학 제2법칙은 그게 자발적으로 갈 거냐 비자발적으로 갈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델타 H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델타 H는 앞에서 이제 배웠죠. 델타 H는 뭐라고 했어요? 델타 H는 여기 표현되었다면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라고 그랬죠. 또는 델타 H는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델타 H는 엔탈피고 이 엔트로피가 아니에요. 엔탈피죠. 그리고 이제 스폰테니어스 체인지, 자발적 변화는 흡열일 수도 있고 발열일 수도 있어요. 띄어쓰기를 잘못했네요. 자, 그런데 자발적 반응에서의 발열 반응 엑소서밋과 흡열 반응은 엔도서밋이에요. 자, 자발적에서 엑소라는 건 이렇게 발산하다는 얘기고, 엔도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엑소서밋, 영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올 텐데, 편입을 하고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다 대부분 영어로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조금 섞어서 쓰는 겁니다. 좀 익숙해지시라고. 그래서 자발적 변화 발열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열을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죠.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연소 반응이에요. 불에 타는 게.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응고 또는 응축하고 연소 반응, 철이나 기타 산화물의 산화가 제일 대표적인 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게 발열 과정이고, 자발적 흡열 반응은 엔도서믹이고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이거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용해죠. 용해라는 게 염의 용해 말고 얼음이 녹는 현상.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려면은 열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녹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이라는 게 소금이 이제 녹는 현상 또는 이제 얼음이 녹는 현상, 이런 게 이제 흡열 반응이 되겠죠. 자, 그런데 델타 H의 값으로 자발적 변화를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델타 H는 원래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열량으로 표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열량으로 표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피 변화 있는 데에서는 그거를 내부 에너지 변화가 Q로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그 값을 넣은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정의해 보면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P 델타 V가 부피 변화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방향을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 변화를 예측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의 분산과 자유도를 조금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발적 변화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더 자유도가 높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자유도라는 건 뭐냐?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자유로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밑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할게요. 어떤 강의실에 저희가 이제 학생이 40명이 모여 있다고 칠게요. 근데 학생이 40명이 모여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교수님이 수업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옆에 주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학생들이 이제 떠들고 이제 농담 따먹기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이제 자리를 하나 둘씩 이탈을 하겠죠. 뭐 담배 피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라면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강의실 안에 학생이 40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게 20명이 이탈을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질서정연하게 40명이 앉아 있을 때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20명이 밖에 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자리 위치도 막 변화있게 되겠죠. 그게 더 작은 질서, 즉 자유도가 높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도,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면 자유로운 정도가 자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그게 뭐냐? 입자의 배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판 안에 우리가 입자를 뭐
계란을 막 넣었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이거를 화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은 질서의 변화는 입자가 배열하는 방법의 수학, 운동 에너지의 분산의 변화를 의미하고 자발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인자가 돼요. 즉 우리가 말하는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얘가 자발적 변화를 하냐 비자발적 변화를 하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무조건 자유도가 높은 쪽으로 자연 현상은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으면 자유도가 높은 쪽으로 간다. 그래서 큰 질서에서 작은 질서 쪽으로 하고, 고체, 액체, 기체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고체가 질서가 더 높겠죠. 그 다음에 액체가 조금 더고, 기체가 이제 자유도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간다. 자발적으로. 왜? 자유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죠? 물을 이제 그 컵에다 담아 놓으면은 이제 물이 가만히 있어도 증발되잖아요. 막 열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왜 그래요? 얘가 자유도가 그쪽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엔트로피란 개념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자유도가 더 높게끔 갑니다. 자, 여기 똑같죠? 결정 불락스 액체가 용액 중에 이온으로 되는 것이 더 이제 자유도가 높겠죠. 왜냐면은 결정 플러스 액체가 있는데, 만약에 결정이 액체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막 움직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현상은 조금 더 느슨하게 된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고, 방학 중에 여러분 학생들이 뭐 했어? 그러면은 방학 중에서 방 안에서 이렇게 눕다가 이제 살쪄 갖고 왔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갖고 근육질 몸매를 만들고 오고, 근데 운동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몸은 조금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동포동해지던가 아니면 이제 건강이 이제 떨어지게끔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자유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조금 좀 확대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다가 못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 1학기 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물컵 속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렸을 때 여기를 확대한 거죠. 여기를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확대한 다음에 지금 칸이 몇 개요? 둘, 넷, 다섯. 그러니까 가로가 3칸, 세로가 5칸인데 위에 3개가 이 녹색을 한 줄에만 배열시켰다고 하면은 자유도가 1이죠. 자유도가 1이에요. 그런데 두 칸에다가 요 녹색을 배열을 한다 그러면은 자유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3칸, 4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박스 안에, 그러니까 원 박스 안에 이제 몰레큘이 그러니까 300ml에 17몰이 있고, 얘가 결국은 몰수니까 개수겠잖아요. 개수. 그래서 몰은 아보가드로의 수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17몰이니까 10의 25승 몰레큘이니까 개수죠. 개수. 분자 개수. 그리고 1ppm은 10의 19승 염료 개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박스 15개에 3개의 물질을 넣었을 때 얘가 한 칸에 있을 때는 자유도가 1이지만, 만약에 얘를 넘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2칸으로 하겠다면 자유도가 2가 아니네요. 자유도가 하나, 둘, 몇 개를 넣나요? 자유도가 지금 20개를 넣어야죠. 20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3개를 가로의 3칸에
넣게 되면은 자유도가 1이지만 만약에 걔가 2칸으로 늘어나는 순간 자유도는 20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3칸으로 늘어볼게요. 여기 3칸. 첫 번째 3칸, 두 번째 3칸으로 첫 번째 3칸이었을 때는 자유도가 1, 두 번째 3칸이었을 때 자유도가 20이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갔을 때는 자유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 세 칸에 있는 요 세 칸에 만약에 파란색 당구공을 배열을 한다면 자유도가 1이지만 파란색 당구공을 요 6칸에다가 배열한다고 하면은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20까지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칸으로 늘어나는 순간 84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자유도가 늘어나는 방향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물속에 잉크를 딱 떨어뜨렸는데 잉크가 얘가 갑자기 확 퍼져갖고 녹아 들어가면서 퍼진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가 높아지는 방향 쪽으로 결국은 자연현상은 진행이 된다. 라는 거를 요걸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도를 뭐라 그랬냐? 요거죠. 그래서 W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W로 표시할 거고, 자유도가 1일 때는 요거 하나고, 뭐, 이렇게, 잉크가 다 퍼지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죠.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반대 현상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잉크가 떨어져갖고, 물로써 다 녹아져갖고 퍼질 수 있는데, 반대로, 얘가, 잉크가 모여들어서 이렇게 액체 방향으로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어떤 현상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자유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현상,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잉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자유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유도가 줄어드는 거를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무슨 열량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는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분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분자. 그래서 뭐 지금 학생들은 배우지 않을 텐데, 이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요 한 칸 한 칸이 원자랑 주위에 있는 그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열을 주었을 때 그 열이 거기 안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퀀텀 넘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유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보면 이제 1학기 때 배웠나요? 그쵸, 1학기 때 배웠죠. 1학기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강운동량 양자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SPDF 뭐 이렇게 배우고, 뭐 스핀 넘버도 배웠잖아요. 결국은 그게 그 각각의 양자수 넘버마다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번호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축적은 많아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도는 높아질 거잖아요. 즉 0Q나 1Q나 2Q를 된다고 하면은 이 Q 넘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조금 더 에너지가 저장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아진다는 거죠. 즉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참고 문제인데,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고체들 간의 에너지 이동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의 4양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8양자를 가지고 있다고 동일한 4원자 고체를 생각해 보자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들 두 고체 간에 어떠한 관찰 가능한 성질이 차이가 나는가
8양자를 가진 고체로부터 4양자를 가진 고체가 이동하는 자발적인지를 결정하라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을 아주 깊게 안 했는데 참고 문제가 나오네요. 자,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핵심 개념만 먼저 알고 가죠. 자,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아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도가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를 했었고, 연력학 제2법칙을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S는 K의 LNW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W를 자유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엔트로피는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엔트로피에다가 어떤 상수를 넣으면은 자유도에다가 ln 값을 취한 다음에 어떠한 상수 값을 넣는 거를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하고,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보고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냐 비자발적으로 가냐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S는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하고, 결국은 엔트로피는 뭐랑 연결이 돼 있다? 자유도랑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W는 뭐 개의 물질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즉 앞에서 말한 자유도죠. 아까 그 칸 안에 물감 했을 때 배치하는 그 정도 순서 그랬죠. 그래서 LNW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K는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볼츠만 교수님이죠. 노벨상 타세요. 자기 비석에 이 수식을 써놨다는 썰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볼츠만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볼츠만 콘스탄트 K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R 나누기 N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볼츠만 콘스탄트 자체는 기체상수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예요. 그래서 1.38 곱하기 10의 23승 줄 퍼 켈빈입니다. 자, 그런데 요까지 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왜냐면 볼츠만 콘스탄트는 고학년 되면 외워야 되는데 1학년 과정에서는 못 외우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요건 외우셔야죠. S는 KLNW, 그리고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S는 엔트로피, K는 볼츠만 콘스탄트, W는 자유도. 그래서 엔트로피는 결국 자유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정도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배열하는 수가 작은, 그러니까 W가 작은 거일수록 엔트로피가 작겠죠. 그리고 반대로 배열하는 수가 많은, 그러니까 W가 큰 값이 결국은 엔트로피가 크겠죠. 그리고 엔트로피, 토탈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플러스 서라운딩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보다 클 때 자발적으로 간다는 걸 밝혀냈어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델타 S를 볼 때 두 가지 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의 엔트로피 플러스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두 개가 합쳐진 게 0보다 커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뭐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런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조금 감소했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0보다 크겠죠. 그래도 자발적이라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개 다 마이너스다, 또는 한쪽에
시스템에 또는 한쪽의 엔트로피가 조금 감소하고 반대로 반대 텀이 많이 감소하면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클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연력학 제2법칙은 자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고, 연력학 제2법칙은 그 연력학 제1법칙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 현상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판단할 거고, 그걸 뭘 보고 판단하느냐, 자유도를 보고 판단한다. 근데 자유도를 갖고 수식을 만들었더니 S는 K, L은 W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S는 엔트로피고 엔트로피는 자유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은 토탈 자유도, 토탈 엔트로피의 변화는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변화 플러스 서라운딩 엔트로피의 변화량의 합이 0보다 커야지 자발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여기 볼게요. 여기 기체의 자발적 편치인데, 한쪽에는 1몰의 기체를 담가 놓고 여기 오른쪽에는 진공이라고 해볼게요. 진공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밸브를 열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가게 돼서 이렇게 돼요. 0.5몰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변하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놔뒀는데 왜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그거는 자유도의 엔트로피 변하는 거예요. 즉 여기 왼쪽에 1몰에 있었을 때에 1몰이 풍선 한쪽에 있었을 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분자들이 막 있을 텐데, 밸브가 열리면서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 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반 왼쪽으로 반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증가가 결국은 꼭지가 열리면서 내가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높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뭐 강의실 안에 40명을 모아놨는데 한 개의 강의실을 더 줬어요.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 나는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쓰고 싶어 라고 해서 반은 절로 가겠죠.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예를 들어 앞에서는 이제 그 풍선을 두고 밸브를 열었는데, 얘를 조금 더 아주 미세하게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W를 볼게요. 여기 풍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물질 하나만 있었어요. A라는 물질 하나만 있었고, 거기다 밸브를 딱 열었어요. 열었더니 A가 갈 수 있는 거는, A가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A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리로 가요. 가게 되면은 자유도는 늘어나긴 하겠죠. 자, 배열하는 수가 A가 오른쪽으로 가갖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1승이니까 W는 그냥 2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풍선에 두 개를 넣었다고 할게요. A와 B를 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유도는 어떻게 돼요? 2의 2승이 되고 4개의 경우의 수가 발산된다는 거죠. 즉 한꺼번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양쪽에 한 개의 방씩 쓸 수도 있고, 아니야 방 바꿔봐 그래서 B가 왼쪽에 A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이쪽 방에 다 있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즉 자유도 수는 4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분자를 A, B, C로 두게 되면 자유도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즉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풍선 안에 분자가 1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1몰이라고 하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피가 2배만큼 증가하면은
결국은 자유도는 얼마만큼 되겠어요? 엄청 많이 증가했죠. 2에 6.02 곱하기 10에 23승 승이 되겠죠. 여기 n이니까 여기 지금 2에 3승이잖아요. 3개니까. 그러니까 2에 6.02 곱하기 10에 23승 승만큼의 자유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앞에서 말하는 S는 KLNW에서 자유도가 엄청 증가하니까 자발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식으로 나타낸 거죠. W가 초기분의 최종인데 얘를 2의 n의 NA, 즉 그 분자수만큼 얘기할 수 있고, 델타 S는 델타 S, 이제 여기는 시스템으로 해놨네요. 아까 토탈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한 거네요. 그래서 최종 빼기 초기고, 얘를 KLNW 빼기 KLNW 초기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에서 초기 뺀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아까 K 값은 기체상수 나누기 ln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개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2의 n승이니까 얘는 요만큼 되는 거죠. 자, 5.76 줄 퍼 몰 퍼 켈빈이에요. 단위 제대로 보세요. 몰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 그런데 2로 보고 나서 이게 열의,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미시적 상태에 접근해서 지금 계산하는 거는 자유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유도 갖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얘네가 움직이려면은 열이 출입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열로서 계산을 하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밑에 요걸 보시면은 델타 S는 T분의 Q, 델타 S는 T분의 Q 가역이라는데 얘를 리버서블 하는 거예요.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은 뒤에 다시 설명해 둘게요. 뭐 가역이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PPT에 나오니까. TQ 리버서블인데, 위에 거는 이제 그 분자의 배열 갖고 자유도 갖고 얘기를 할 건데, 자유도 갖고 얘기를 하려더니 분자수가 커지고 그러면 계산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 자유도가 늘어나면은 열량의 출입이 생길 테니, 열량의 출입을 갖고 온도에서 그때 출입하는 열량을 보고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계산했더니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5.76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몰당 온도에서 줄 퍼 몰 퍼 켈빈이니까 1몰을 기준으로 해당 온도에서 변화되는 열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줄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단지 뭐예요? 1몰이 기준이 아니고 해당 온도에서 출입되는 열량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즉 0보다 두 개가 크니까 얘는 자발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리버서블이에요. 자, 그런데 리버서블 프로세스 뭐냐면,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해줄 때의 에너지와 되돌아올 때의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었고, 이거 아마 물리화학 2에 가면 더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피스톤이 밑에 이렇게 있고, 얘를 내가 추를 딱 넣으면 얘가 압력이 훅 지나갈 거 아니에요. 압력이 이렇게 확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추를 다시 빼면은 압력이 확 늘어날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얘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압력이 변화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기체들이 압력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부피를 감소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숨 넘어가게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가 이제
기체를 담고 이 위에다가 제 머리카락을 하나 이렇게 탁 뽑아갖고 딱 놔요. 그 다음에 한 하루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머리카락 하나 다시 뽑아갖고 거기 위에다 딱 놔요. 그리고 하루 더 지난 다음에 머리카락 하나 뽑아요. 그래갖고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뽑아갖고 계속 놔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기체들이 제가 머리카락을 하나 놨다고 해서 기체 변화, 그러니까 압력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쵸? 아주 작으니까, 아주 미세한 만큼. 근데 얘가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일을 하겠다는 게 가역 과정이에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피가 줄어든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다시 하나 건져내고 이렇게 해서 부피를 증가시킨다. 그때에 출입하는 열량을 힛이 출입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겠다. 이게 가역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표시해 놓냐면 네온의 기체에다가 피스톤 위에 모래의 압력에서 1리터가 갇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체에 여기에 뭐 모래가 갇혀 있는데 얘를 하나씩 뺀다는 얘기죠. 하나씩 빼요. 그러면 얘가 팽창을 하겠죠. 자, 팽창이 갖고 있고 기체는 용기가 갖고 있는 열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열을 흡수하겠죠.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고 이때 이게 가역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한 일과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일의 열량의 크기가 똑같아지는 게 가역 과정이고, 이 가역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이나 3학년 되면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이 에너지가 똑같이 소비되는 것, 이거를 가역 과정이고, 가역 과정이라는 얘기는 숨 넘어가야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자발적 변화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계랑 다르게 우리가 화학에서는 이제 화학적 변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갑니다. 왜냐면 물리에서 배우지 않는 개념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표준 몰 엔트로피가 들어와요. 이건 뭐냐면 물리에서는 분자 하나하나의 자체에 관심이 있는데 화학에서는 몰 단위를 쓰잖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뭐 이렇게 크게 쓰잖아요. 그래서 표준 몰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298 켈빈에서 표준 상태의 물질 1몰의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줄 퍼 몰 퍼 켈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단위가 아이고 아까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죠. 자, 단위가 줄 퍼 켈빈 몰이잖아요. 줄 퍼 몰 켈빈. 요 델타 S라는 거를 요렇게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몰 단위로 써야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탠다드 스테이트 몰 수는 뭘 얘기를 하냐? 기체는 1 ATM, 용액은 1몰, 그리고 순수한 고체나 액체가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는 뭐 지금 좀 바뀐 것 같아요. 기체는 1 ATM이 아니고 순수 1반대, 용액은 1몰이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표준 상태에서 온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온도. 그렇죠? 표준 상태는 아래와 같이 규약을 정의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표준 상태가 얼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온도를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태가 표준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그 상태의 온도를 명시해 줘야 돼요. 명시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표준 몰 엔트로피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순수 기체는 1atm, 용액은 1몰, 그리고 순수한 고체나 액체가 가장 안정한 상태를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상태의 물질 1몰의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온도는 여기서 주어졌죠. 자, 표준 상태란 얘기고, 표준 몰 엔트로피는 온도를 정해준 거죠. 여기 표준 상태에서는 온도를 정해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 몰 엔트로피, 요게 이제 우리가 표준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S의 위첨자 0을 씁니다. 다른 책에서도 이건 똑같이 써요. 그래서 표준 몰 엔트로피는 물질의 표준 상태를 측정을 하게 되고, 단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S가, 걔의 상대적인 S가 어떻게 변할까 라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변할까라고 보면은, 온도가 변하게 된다면은 S는 온도가 상승하면 이제 증가를 해요. 그래서 온도가 일반적으로 증가를 하면 S는 증가를 하게 되고, 또 뭐 질서적인 상이 덜 질서적인 상으로 변하면 S는 증가한다. 즉 아까 그 자유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했는데, 고체에서 액체로 갈수록,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자유도는 더 증가하니까, 자유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S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온도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이제 액체에 있을 때보다 뭐 조금 뜨거운 액체예요. 그러면은 활동하는 데 조금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액체에 있는 분자들이. 그리고 고체나 액체가 용액에 있을 때 대부분 순수한 경우에 용액의 S는 순수한 경우에 S보다 크고, 그쵸? 그러나 증가의 정도는 용매나 용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겠고, 기체가 액체에 용해되면 더 질서적으로 돼요. 즉 뭐가 있을까요? 탄산가스가 있을까요? 탄산가스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마시는 이제 탄산수 같은 경우는 이제 CO2를 안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얘가 기체가 안에서 폴폴폴 올라오잖아요. 즉 델타, 그러니까 S 값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 자, 복잡한 정도로 따지게 되면 질량의 증가는 엔트로피와 직결이 되고, 동소체 또는 복잡성의 증가는 엔트로피와 직결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온도와 시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뭔가요?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네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크리스탈 입자의 격자의 위치에 주변을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그 고체 상태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를 보겠다고 하면은 안에서 이제 어떤 입자들이 있을 때 열량을 주게 되면은, 열량이 이제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얘가 부르르 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르 떨면서 얘가 조금 더 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보면 얘가 뭐 이렇게 낙서한 것 같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열을 받았어요. 그 열을 흡수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흡수를 하면 자유도는 증가를 하는데, 자유도가 증가를 하는 게 더 높은 엔트로피를 갖고 있고, 이 엔트로피가 결국은 고체지만, 만약에 그 시멘트지만 시멘트에다가 열을 막 가했다고 해서 뭐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미시적 상태에서 보면 얘가 부르르 떨리는 게 있기 때문에 자유도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기체에서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좀 많이 봤었을 텐데, 이게 만약에 기체인데
기체인데 기체에다가 열을 주면은 결국은 그 기체가 움직이는 운동 속도 에너지를 변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물리 1인가? 고등학교 물리 1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체, 이상기체라고 한다고 하면, 이상기체는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열에 의해서만 변하기 때문에, 열을 만약에 좋으면 이제 운동 에너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기체에다 열을 주게 되면은 얘가 결국은 엔트로피는 증가할 건데, 증가할 때에 얘가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느냐를 본 게 분율이에요. 그래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은 운동 에너지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낮은 온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낮은 애들이 비율이 큰 거예요. 비율. 여기서 분율이라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대충 한 10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10인 애들이 한 50%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잘라볼게요. 요만큼 잘라갖고 요만큼이라고 볼게요. 그렇죠? 여기는 좀 너무하다. 여기 반으로 할게요. 반으로 해서 오른쪽 부피만 볼게요. 요만큼만 하게 되면 실제 부피는 어떻게 해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만큼 되고, 요 오른쪽으로 볼게요. 반 중에서 반 잘라갖고 요만큼 부피만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여기가 한 50이라고 하면은 50 정도 운동 에너지가 50 이상인 가진 애들이 퍼센트 분율이 요만큼만 되는 거고, 여긴 이만큼 되는 거죠. 즉 온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운동 에너지가 큰 애들이 많이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생성되니까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트로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온도 시간 효과인데, 얘를 결국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기체에다가 열을 주었을 때 열이 흡수하는 기체가, 그러니까 기체에다 열을 주면 기체가 열을 흡수할 텐데, 흡수하고 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증가하고 나면은 속도가 높은 애들이 분율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에너지 스테이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낮은 에너지에 있는 애들에서는 채워지는 게 요만큼인데, 높은 에너지로 가면은 더 높은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니 결국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개의 입자, 21개인가 보네요. 그리고 왼쪽 그림과 같이 에너지 레벨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열을 가하면 총 에너지는 증가하고 에너지는 분산,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S가 증가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체, 액체, 기체상의 엔트로피의 변화도 나타내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얼음이 이제 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도씨에서부터 쭉 얼음이 아니네요. 왜냐면 이거 얼음이면은 100도씨에서 변해야 되는데 100도씨에 변하지 않네요. 자, 이거는 어떤 그냥 임의의 그냥 그건가 보네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고체가 쭉 녹다가 엔트로피가 수직으로 증가하고 다시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다시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 수직인 애들과 일자로 증가하는 애들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이게 수직으로 증가하는 거 먼저 볼게요. 여기가 좀 편하니까. 수직으로 증가하는 거는 엔트로피가 아주 수직적으로 증가하는데 온도는 변하지 않죠. 일정 온도에서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는데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얘를 증발 엔트로피, 즉 끓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는 뭐예요? 용융이니까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온도가 증가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데, 결국은 델타 S가 변하는데 끓는 점이나 녹는 점에서는 엔트로피는 수직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하는 거는 이렇게 상승세를 타지만 완전히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죠. 염의 용해 과정에서 수반되는 엔트로피의 변화를 보면, 염의 용액에서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고체나 수용액보다 더 크고, 그러나 엔트로피는 몰 분자 주위의 이온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뭐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에탄올이 물에 용해될 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에탄올이 먹는 알코올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에탄올이 물과 결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합이 아니라 녹아 들어가는데 두 개를 섞으면 섞이겠죠. 근데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C에서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유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자, 이게 순수 에탄올이고 순수 물이에요. 근데 두 개가 섞이는데 여기는 자유도는 그 두 개는 섞이는데 수소 결합을 해서 자유도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섞여요. 왜 섞이겠어요? 자유도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열량을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자유도는 변하긴 변하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냐. 열량이 흡수하거나 열량을 방출하거나 해서 자유도가 조금이라도 변하면은 섞이는 거예요. 크게 변하지 않지만 변하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해된 기체의 엔트로피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탄산수 얘기했었죠. 그래서 탄산을 만약에 이제 일반 물에다가 탄산을 녹이려고 하면은 기체가 탄산이라는 CO2가 막 돌아다니다가 물 속에 안에 들어가서 갇혀 있어야 되니까 자유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즉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갇혀있던 애들이 탈출하러 가겠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자발적 방향으로 가는 애들을 얘기를 하고, 자발적 방향으로 가려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즉 기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게 밖으로 탈출하느냐를 볼 때는 엔트로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얘는. 자, 엔트로피와 원자 크기. 엔트로피는 원자나 분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증가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자랑 엔트로피의 얘기 되는데, 원자 크기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크기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커질수록 일정하게 증가하죠. 몰 질량도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 질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몰 질량, 화학식량, 몰 질량이죠. 몰 질량이고 얘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자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엔트로피도 증가한다는 거를 사람들을 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구조 얘기했었죠. 아까 이제 앞에서 잠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소체의 경우에서도 델타 S는 자유도가 많이 가질수록 더 큰 값을 갖고 있어요. 즉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요거 NO와 NO2와 N2O4만 보게 되면은 기체상일 때 요렇게만 보게 되면은 동소체일 때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죠. 흑연이랑 다이아몬드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흑연이랑 다이아몬드만 보게 되면은 흑연의 엔트로피는 5.69 줄 퍼 몰 퍼 켈빈이고 다이아몬드는 2.44 줄 퍼 몰 퍼 켈빈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엔트로피는 어느 게 지금 더 커요? 흑연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보다 흑연이 더 커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자체가
시간이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흑연으로 변해야 돼요. 흑연으로 왜? 엔트로피가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향은 이제 물리적 상태들에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뭐 잠깐 여담으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웠잖아요, 지금.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 그래서 자발적 병향을 예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면서, 교수님, 다이아몬드가 가만히 놔두면 흑연이 돼요. 네, 됩니다. 그런데 왜 되느냐? 그런데 언제 되느냐? 모른다. 왜?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은 속도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속도는 반응 속도로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장인가요? 앞에서 이번 학기 반응 속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연력학 법칙에서는 속도를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얘가 자발적이다 자발적이지 않다, 이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변하는 거는 놔두면 자연적으로 변한다. 왜? 엔트로피가 2.44에서 5.69로 흑연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자발적 변화의 예측인데, 앞에서 이제 요거 3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보면은 NO와 NO2와 NO2O4 중에서 엔트로피가 얘가 더 크다며요. 왜 얘가 더 크냐 이거예요. 앞에서 분자가 똑같이 동소체고 분자가 복잡해지면 얘가 엔트로피가 더 크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에너지 저장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NO는 이제 일자직렬이고 얘가 스프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얘는 뭐 이렇게도 움직이고 지금 이렇게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위에랑 아래랑만 보게 되면 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자리,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NO는 왔다 갔다 하면서 흡수한 열을 요걸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흡수한 열을 왔다 갔다랑 옆에서 이렇게 접히는 것까지 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 귀는 왔다 갔다랑 이제 이쪽도 하고 이제 접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분자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흡수한 열을 발산할 수 있는 또는 축적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훨씬 많아지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대적인 엔트로피의 값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쌍 중에서 더 높은 엔트로피를 가진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몰의 SO2, 1몰의 SO3, 1몰의 CO2, 1몰의 CO2, 또는 1몰의 CO2, 뭐 이렇게 됐네요. 쭉 있네요. 다 안 읽을게요. 자, 풀이로 보면은 SO2, SO3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B번은 CO2와 기체 고체, 기체와 요거는 잠깐만요.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기체인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죠.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인데 좀 하나가 오타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솔리드죠, 솔리드. 솔리드고, 솔리드니까 고체 액체의 비교죠. 아닌가요? 아니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화면이 여기 보면은 원자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원자수가 많다는 건 스테이트가 많다는 거니까 더 많은 원자인 거고, B는 고체냐 기체냐니까 당연히 기체가 더 엔트로피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SO2와 SO3는
원자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고체와 기체니까 더 많은, 아니 더 많은 이래, 기체 상태와 고체 상태. 자, B번은 뭐예요? 여기도 또 똑같죠? 몰수니까. 그러면은 교수님 앞에서 원자 개수와 몰수 중에서 원자 개수가 많은데 몰수가 작은 거와, 그쵸? 원자 반대의 경우 중에서 어느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라고 하는 게 요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원자 개수와 몰수 중에서 엔트로피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는 몰수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몰수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원자 개수는 O3가 더 많고, 그쵸? O2에 비해서 O3가 더 많고, 몰수로 따지면은 O2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냐? 그건 몰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몰수는 결국은 몰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되어 있는 우리들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게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용액과 고체 두 가지 중에서 당연히 용액이 높겠고, 온도는 당연히 온도가 높은 온도가 더 많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질량이 결국은 원자수랑 똑같겠죠. 그래서 더 많은 스테이트니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열화학이 나오는 건데, 다음에 연력학의 기본이 나오면 이제 열화학으로 넘어갑니다. 열화학은 연력학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수반되는 열을 다루는 연력학의 한 학문 분야를 열화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력학은 열 자체와 열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인데, 근본 전제는 뭐냐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일 또는 열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거를 시스템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위로 간다. 이거 우리 6장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거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0장 하고 나서 지금 6장에 있는 건데, 연력학의 기본 개념을 다시 이쪽으로 갖고 온 거예요. 연관되는 거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죠. 그리고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E 또는 U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20장 제일 처음에 내부 에너지 델타 E는 Q 플러스 W라고 했는데, 여기 U라고 쓴다 그랬죠. 델타 U는 Q 플러스 W.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변하면 서라운딩, 주위에 있는 것들 변한다 그랬죠. 자,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변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아직 제가 소개를 안 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최종 빼기 초기고, 화학적 입장에서 보면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에너지는 주위로 에너지를 일으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날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옥테인, 그래서 휘발유가 갖고 있으면 휘발유가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은 연소 반응이 결국은 열을 갖고 주위로 발산하게 되는 거고, 발산할 때의 에너지를 열로 이루는 건데, 얘를 자동차로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조금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짚고 날게, 에너지 E는 상태함수예요. 상태함수라는 개념을 그때 배웠을 텐데, 상태함수는 개의 현재 상태에만 관련되어 있는 성체예요. 즉 경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벡터적 개념이죠. 벡터적 개념.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속력과 속도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속력은 이렇게 거리분의 시간인데, 거리가 이렇게 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속도는 이제 벡터의 개념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변위를 집어넣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상태에서 마지막 상태로 갈 때 어떻게 갔느냐, 그 경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처음과 끝의 차이만이 중요한 거를 우리가 상태 함수라고 하는데, 경로 함수는 변환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엔트로피와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예요. 근데 Q랑 W는 경로 함수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조금 다시 또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인 게 왜 붙인다 그랬어요? 그 피스톤이 압축을 했을 때 일을 당하느냐 하느냐의 관점에 의해서 달라진다 했죠. 그래서 일정 압력 조건에서 부피의 변화가 결국은 W고, 얘를 엔탈피의 개념으로 집어넣고 엔탈피를 이제 델타를 붙이면 이렇게 된다 했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일정 압력 조건에서 희세 출입량, 열의 출입량을 변화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클로즈 시스템에서 출입하는 희세 양은 델타 U, 그러니까 E는 Q와 똑같은데, 얘가 피스톤이 움직이면은 일의 열을 받은 게 순수 내부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델타 H가 결국은 델타 E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음 조건, 요 수식에서 보게 되면은, 델타 E와 델타 H가 비슷하면 요 텀 P 델타 V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즉 P 델타 V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 거의 0이야. 그러면은 델타 E와 델타 H가 비슷하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 텀이 빵이 되려면 기체가 이제 참여하지 않는 반응, 그쵸? 그리고 몰수 변화가 변하지 않는 반응, 그 다음에 몰수가 변하더라도 여긴 반응은 요게 거의 요 텀이 빵이겠죠. 그러면 델타 E가 델타 H로 되겠죠.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상태가 있는데 열을 줬어요. 그래서 피스톤이 늘어나갖고 델타 V만큼 부피가 증가했는데, 얘가 증가했는데 결국은 희세 출입이 내부 에너지로만 표시를 하려고 했더니 개에 들어간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부피가 증가하는데도 썼으니까. 그래서 아까 엔탈피의 개념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 6장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델타 H가 최종에서 초기에서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나가는 거고, 근데 이거 갑자기 왜 하냐고요? 이거 갑자기 그 얘기가 있는데, 20장 나오다가 갑자기 6장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에 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1학기 때 다 설명을 했어요. 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었을 것 같아갖고 그 내용을 다시 갖고 와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있던 거를 지금 다시 되돌려갖고 얘기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갖고 이거 다시 갖고 온 거예요. 6장을 다시 왜 나가냐 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배웠던 게 흡열 과정, 발열 과정 얘기했었죠. 그래서 델타 H가 뭐 0보다 작으면 엔탈피가 감소하고 0보다 크면 엔탈피가 증가하고, 즉 희시의 출입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20장으로 오네요. 자, 그래서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보면은 반응의 표준 엔트로피, 엔탈피 나오다 엔트로피 나오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엔탈피는 열량의 개념이고 열의 개념이고, 엔트로피는 줄 퍼 몰 켈빈이에요. 즉 단위 온도에서 출입하는 희세 양이에요. 그래서 표준 엔트로피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표준 상태에 있을 때 엔트로피 변화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죠. 아주 멋있게 써놓은. 그런데 이거 그냥 멋있게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생성물의 총 엔트로피의 변화량 빼기 반응물의 총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쓴 거고, 균형 반응식에서 개수가 주어졌을 때 M과 N은 생성물과 반응물의 양을 나타낼 거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이제 몰수 변화를 포함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기체의 양이 증가했다고 할게요. 양. 기체의 양이 증가한다면은 델타 S 반응 엔트로피래요. 엔트로피의 변화는 양수이고, 결국은 여기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이렇게 가스가 됐는데 기체 양의 자체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의 반응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감소했어요. 뭐 하나 셋 했는데 얘가 두 개로 됐어. 네 개가 두 개로 됐어요. 그러면은 음수가 되겠죠. 반응량 자체가. 자, 그리고 자유도를 갖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면 당연히 양수일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게 기체의 양, 몰수가 증가했거나 몰수가 감소했거나, 아니면 분자 구조 자체가 엔트로피가 많이 생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델타 S는 당연히 자유도가 많은 쪽으로 가겠죠. 이게 물리랑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단순히 역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얘네는 화학에서는 이거 분자 구조를 봐야 되는 거죠. 몰수도 봐야 되고. 자, 그래서 예제가 한번 나옵니다. 반응의 표준 반응 엔트로피인데, 이 반응의 표준 엔트로피를 쓰기도 하고, 표준 이렇게입니다. 델타는 변화, 그 다음에 S는 엔트로피, 밑첨자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 동그라미는, 위첨자 동그라미는 표준을 얘기죠. 그래서 표준 반응 엔트로피의 변화, 또는 뭐 표준 반응 변화 엔탈피,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람마다 뭐 해석하는, 영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표시했고, 그래서 25도씨에서 프로판, 여러분들에서는 프로페인 1몰의 연소 반응 엔탈피를, 표준 반응 엔탈피의 변화를 계산하라 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반응식은 이렇게 돼 있고, 자, 반응이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에 주어졌을 때는 각각에 대한 걸 주어지겠죠. 그래서 몰수는 여기는 지금 다 앞에 거니까 상수니까 이거 구하고, 앞에 여기 CO2, H2O, O2 요거 프로페인에 대한 표준 반응 엔탈피는, 표준 엔트로피는 주어줘야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각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다 구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야 된다는 거. 여기 기호, 부호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3몰 주고, 이제 표준 엔트로피 더하기 여기 똑같이, 그 다음에 빼서 요만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74 줄 퍼 켈빈이죠. 즉 엔트로피가 지금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델타 S가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요거를 델타 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S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는데, 델타 S라고 하면은 델타 S로 요걸 다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S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인데, 앞에서 주의해야 될 게, S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플러스 서라운딩 엔트로피, 즉 개와
시스템에 합쳐진 건데 여기는 서라운딩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서라운딩만. 그래서 주위만 보겠다고 하면은 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서라운딩이고 결국은 시스템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게 되면은 만약에 발열 반응이면은 시스템에서 열을 발산했다고 하면은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겠죠. 만약에 흡열 반응이다. 그러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감소할 거고 낮은 온도에서는 에너지 분산이 큰 효과고 높은 온도에서는 에너지 분산이 작은 효과겠죠. 그래서 발열 과정에서 주위로부터 방출될 열을 흡수를 할 거고 따라서 주위는 증가를 하게 됐겠죠. 이렇게 되겠죠. 흡열 반응도 마찬가지겠죠. 서라운딩은 걔로부터 그러니까 시스템으로부터 흡수한 열을 공급을 하고 요거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결국 델타 S는 마이너스 T분의 Q인데 이 Q가 결국은 델타 H 시스템의 델타 H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도하는 과정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물리화학이나 아마 그 연력학 시간에 다시 도출을 할 건데 같다고 무슨 이해하고 갈게요. 그렇다고 이해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자발적 반응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발적 반응을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 298K에서 암모니아 생성은 델타 S 시스템의 0 그러니까 시스템의 표준 엔트로피의 변화를 가지는 게 음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시스템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은 토탈을 계산하고 얘가 자발적인지 안 자발적인지를 예측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탈을 계산하려면 서라운딩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나 있는 거를 두 개를 합쳐갖고 얘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반응 엔탈피를 구하게 되면 이건 주어줘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주어줘야 돼요. 계산을 하지 못하고 몰수 그래서 반응물에서 그러니까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쭉 빼는 거죠. 자 빼게 되면은 이만큼 나와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어줄 거예요. 아마 시험 문제 내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서라운딩은 어떻게 됐냐? T분의 델타 H의 시스템의 제로 바니까 이렇게 했으면 요거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근데 키로 줄이니까 이거 줄로 표시한 거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토탈은 어떻게 되나요? 토탈은 얘 더하기 얘죠.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토탈 엔트로피의 변화는 지금 0보다 크죠. 시스템과 서라운딩에 있는 거를 지금 각각 구한 거예요. 각각 구했더니 얘가 양수가 나온 거고 양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토탈 엔트로피가 자발적으로 변한다고 보는 거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델타 S와 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형에 다가오는 과정 중 델타 S가 토탈 엔트로피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양수라고 하면은 어떤 평형에서도 어떠한 R자, 네트 변화도 관찰되지 않는데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균형 반응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하시겠죠. 즉 얘가 토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라운딩과 시스템의 변화량은 이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걔가 평형에 도달하면 역방향에도 일어나지 않고 정방향에도 일어나지 않아서 자발적이죠.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면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이 지금 어떠한 쪽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 앞에서 말하는 가역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면은 가역 반응이 일어나고 가는 속도와 오는 속도가 지금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에 관해서도 어떠한 R자 반응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건 이제 조금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인데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시스템의 엔트로피도 증가하고 있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탈 엔트로피 두 개 더한 거니까 얘가 이만큼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더 무질서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너무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도 걔가 더 질서나게 된다는 얘기 뭐냐면, 시스템이 엔트로피가 감소하지만 토탈 엔트로피는 증가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질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자발적으로 안 가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반대도죠. 여기 같은 경우는 걔가 더 무질서하게 됐어요. 근데 시스템이 되게 조금 됐어요. 그리고 얘가 증가했어요. 두 개를 합치니까. 그러면은 주위가 더, 그러니까 서라운딩이 더 질서정연하게 되더라도 얘는 자발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다 자발적으로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뭘 했냐면 엔트로피를 얘기를 했는데, 엔트로피를 얘기하다 보니까 토탈 엔트로피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구해야 되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합쳐갖고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좀 꾀를 냅니다. 뭘 꾀를 내냐면 꼭 주위까지 따져야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시스템에 있는 것만 보고 얘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좀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깁스 에너지가 나오는데, 깁스 에너지는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우고 연력학 제2법칙을 배우는데, 연력학 제2법칙을 배우다 보니까 좀 불편해. 왜? 델타 S는 토탈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는 건데, 토탈 엔트로피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플러스 서라운딩의 엔트로피인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고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스템의 엔트로피에만 보고 얘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싶다는 게, 예측하고 싶다는 게 컨셉에서 나온 게 깁스 에너지예요. 깁스 에너지. 그래서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조합을 나타낸 거고, 정의는 깁스 에너지는 H-TS라고 되고, 얘를 변화량을 주게 되면은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인데, 여기서 깁스 에너지는 당연히 우리가 보고 싶은 시스템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깁스 에너지 시스템은 델타 H의 시스템의 마이너스 T 델타 S의 시스템인데, 이거를 유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유도하는 과정은 아마 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유도하는 거는 아마 물리학 2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깁스 에너지가 왜 도출이 됐고 깁스 에너지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을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깁스 에너지가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자발적 과정이고,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비자발적 과정이고, 깁스 에너지가 0이다 그러면 평행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깁스 에너지를 왜 도출이 됐다? 토탈 엔트로피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고려하고 제외하고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만을 봐서 자발적 방향을 예측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는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얘를 표준, 이거 좀 오타한 것 같은데요. 표준 형성 자유 에너지가 아니고 표준 생성이에요. 포메이션인데, 표준 형성, 생성 똑같은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똑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표준 형성보다는 표준 생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포메이션이고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G의 반응의 G고, 여기에 보면은 G0바고,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은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그 델타 S 했던 것처럼 변화량이니까 최종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를 보게 되면은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값으로 보게 되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4개의 KClO3가 열량을 가해서 3개의 KCl4가 되고 KCl로 되는데 요게 어디서 일어나는 반응이냐? 성냥과 불꽃놀이 화약에서 사용되는 염소산 포타슘을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산소 공급제로 사용되는 거죠. 이때에 깁스 에너지 값을 계산을 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델타 H0와 S0로 되어 있고, 요거 반응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주어져야 되는 게 요거 주어져야겠죠. 그래서 델타 H 포메이션 표준 생성 표준 형성 엔트로피 말고 엔탈피의 변화량을 여러분들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책에서 찾으셔야 돼요. 몰수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요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되는 거고, 거기서 요거 넣어야겠죠. 계산해야 되겠고, 쭉 넣으면은 요렇게 변화량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앞에서 요거 구했으니까 다음에 엔트로피 구해야겠죠. 그래서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고 요것도 주어져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대충 요렇게 구할 수 있으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델타 H를 구했고 델타 S를 구했으니까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대충을 넣었어요. 이렇게 물결 표시. 대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대략을 넣었을까요? 왜 대략을 냈냐면 여기 보면은 온도가 주어지고 형성 엔트로피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맞진 않아요.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물리화학 넘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다음 학기에 어차피 수업을 하게 되니까. 자, 델타 GF0바로부터 반응 엔트로피를 구하여라. 그래서 포메이션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으로부터 리액션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똑같아요. 앞에 있는 반응식이고 요거 갖고 요거 구하는 건데, 자, 생성물에서 반응물 아까 이거 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134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그리고 부록에서 이거 찾아야 되고. 자, 거의 다 와가는데요. 자, 근데 깁스 에너지가 왜 중요하느냐, 여태까지 깁스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깁스 에너지가 중요한 게 얘 자체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자발적인 과정에서 깁스 에너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일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배터리 같은 건전지 같은 애들이 얘가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이걸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화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시스템이나 건전지나 무슨 뭐 소자를 개발했는데 얘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요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자발적인 경우에 같은 경우는 깁스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일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니까 여기가 나오려면은 얘가 0보다 작아야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지 자발적이라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 여기 있는 값들을 보면은 델타 H랑 델타 S랑 마이너스 T 델타 S가 어떨 때 자발적이고 어떨 때 비자발적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 자체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겠죠. 아니,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도 하니까 이거 마이너스겠죠. 무조건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부호가 변하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교수님 그러면은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러면 델타 S가 변화되는 것보다 델타 H가 변화되는 게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발열 반응이다 또는 발열 반응이면 델타 H가 열을 막 발산을 할 거 아니에요. 또는 흡열 반응이다. 그러면 흡열될 거 아니야.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아주 열을 많이 흡수하면은 거의 다 자발적으로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반응기 돌릴 때 어떻게 돼요? 열을 막 가하죠. 열을 가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분자 도식 그림을 통해서 델타 H랑 델타 S, 델타 H의 부호 결정인데 델타 H와 델타 S의 부호는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라. 그리고 모든 낮은 온도에서 자발적인가 또는 아무 온도에서도 자발적이 않은지를 예상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즉 기체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정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축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델타 S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에서 질서적으로 갈 거고 열은 어떻게 되세요? 발열 반응이겠죠.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이면 어떻게 돼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S가 이게 마이너스죠.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덜 질서적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양수가 되고 여기는 음수이죠. 자, 그러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이면은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중에 얘가 자발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훨씬 커이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쪽에서 자발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즉 얘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요거를 갖고 예상을 하는데 얘를 예상을 할 때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에서 델타 S가 마이너스 이면서 이 마이너스 T 델타 S가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깁스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려면은 델타 H가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커야 된다는 얘기는 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큰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자발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델타 G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보게 되면은 황산 생성에서 중요한 단계에서 SO2 깁스 에너지는 SO3로 산화되고 SO2는 SO2 가스가 O2 가스와 반응해서 두 개의 SO3가 됩니다. 그래서 298켈빈에서 델타 G는 마이너스 141.6 kJ이고 델타 H는 마이너스 198.4 kJ 그리고 델타 S는 마이너스 187.9 줄 퍼 켈빈일 때 25도씨에서 자발적인지를 보고 델타 G를 예측을 하고 여기가 상수라고 가정하면은 델타 S와 델타 H가 상수라고 가정하면 900도씨에서 자발적인가 라는 한 건데 이거는 풀이하지 않고 갈게요. 앞에서 한번 했던 거니까. 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만약에 T로 보자 그랬고요. T.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아이고 죄송해요. 요거로 봤을 때 온도만으로 보자 이거예요. 온도만으로. 그러면은 T는 델타 S 마이너스 델타 G인데 얘가 온도가 만약에 높아졌어요. 그리고 델타 H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자발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깁스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H가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를 따지게 되면은 델타 H가 결국은 열량의 변화이고 흡열이냐 발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가 밑으로 떠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결국은 얘의 기울기에 대한 거고, 델타 G가,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가 자발적 변화를 예측한다고 하면은 델타 H를만 보고도 나서도 어떻게 자발적으로 갈지 비자발적으로 갈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25도씨에서 산화구리의 비자발적 반응 비자발적이다. 온도 계산하여라 된 거죠. 그래서 T는 델타 S 마이너스 델타 H 갖고 구하는 거고, 여기 깁스 에너지를 0을 갖고 델타 H와 델타 S를 이용해서 풀면은 델타 H는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고 델타 S도 구해야 되는 거죠. 요거 주어져야 되는 거고, 되면 요렇게죠. 그러면은 자 352에서 얘는 반응은 자발적으로 간다는 거죠. 거의 다 왔는데 뭐 ATP 순환 과정인데 요거는 지나갈게요. 우리가 뭐 왜 몸속에서 왜 에너지가 생성되느냐 이런 건데, 이건 생화학 관련인데 시간이 너무 오버돼 갖고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도 있는데, 우리가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우리 앞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평형에서 배웠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 자발적 반응인지 비자발적 반응인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Q와 K를 얘기를 했었고, 평형상수와 반응지수 중에서 우리가 그 로그 값을 취하면은 0보다 작으면은 자발적이고 0보다 크면은 비자발적이고 똑같으면 평형에 있다 그랬는데, 얘를 똑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델타 G는 RT ln K분의 Q라고 했는데, 얘를 나눠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만약에 요 K분의 Q 중에서 만약에 조건을 줄게요. 표준 조건. 그러니까 용액이 1몰이고 기체는 1atm이라면 얘가 1이겠죠. 1.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빵이 되겠죠. 빵.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ln Q인데,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 왜 나왔냐? 위에 얘는 그 델타 G에 위에 동그라미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즉 순수하지 않은 용액 또는 기체의 깁스 에너지는 표준 상태에 있는 깁스 에너지 변화량에 비해서 요만큼 차이 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를 구했고, 요거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를 갖고 앞에서 배운 게 여기 뒤에 갖고 이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G와 K와의 관계는 지나갈게요. 이것도. 자, 요거 하나만 풀고 마지막으로 종료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표준 조건에서 델타 G를 계산을 하여라. 그리고 A, B가 가스 상태에서 반응하면 마이너스 3.4kJ/몰이다. 평형 상태에 있다면 평형상수를 계산하고, 어떤 혼합물이 델타 G가 가장 큰 마이너스를 갚는지 예상하고, 여기 표준 상태의 반응은 자발적인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림이 조금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A, B가 보면은 가스가 되고 EAB가 되고, 그죠? 반응지수 구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형상수를 구하면 요거 몰수를 나타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K고, 제로 봐요. 표준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낼 수 있고, T에 대해서 지금 정리한 거죠. 자, 그래서 혼합물 1은 평형 상태에 있어요.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델타 G는 0이니까. 따라서 델타 G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여기 Q 값 구했고,
Q 값 구했고 K랑 Q 값 구했고 여기 G 값 구했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델타 G를 보면은 빵이게 되겠죠. 그리고 혼합물 2 같은 경우는 똑같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혼합물 3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합물 2, 1, 2, 3 중에 보면은 혼합물 2는 가장 큰 델타 G 음수값을 갖고 혼합물 3는 가장 큰 양의 값을 구하죠. 여기 앞에 5.4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 5.4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 0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이 지금 가장 큰 값이고 2번이 가장 작은 거니까 작은 음의 값이니까 자발적 반응은 당연히 혼합물 2가 되겠네요. 표준 상태에서 요만큼은 마이너스 3.4 kJmol이고 표준 상태에 있을 때 반응은 자발적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수업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조금 오늘 수업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억할 거는 오늘 이제 연력학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원래는 이게 두 차시로 나눠야 되는데 한 방에 끝내려고 조금 빨리 달려온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 배운 거 연력학 제2법칙인데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엔탈피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를 나누는 판단의 기준이고 연력학 제2법칙은 어떤 현상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냐 없냐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토탈 엔트로피를 구해야 되고 토탈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더하기 서라운딩 엔트로피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만을 보고 계산하자라고 나온 게 우리가 깁스 에너지였고, 그쵸? 깁스 에너지는 보면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이거를 조금 더 표준 상태의 용액으로 보았더니 델타 G 제로 반은 마이너스 RT ln K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델타 G는 델타 G 플러스 델타 G 플러스 RT ln K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흘러가는 방향을 이게 거의 완료죠. 그래서 6장에 있었던 거 배운 거, 그 다음 평행에 있었던 거 배운 거를 거의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거의 다 합친 거니까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 많이 하시고 앞에 있는 내용 많이 보시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이것으로 20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